안녕하세요. 사업하시면서 자산 구매하실 때, 그 세금 계산할 때 시작점이 되는 세금 기준, 이거 어떻게 잡아야 하나 궁금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뭐 감가상각하거나 자산을 팔 때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따지는 기준이 되거든요. 오늘 이 세금 기준 계산,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자, 이제 사업에 쓰려고 자산을 하나 구매하셨다고 쳐보죠. 그럼 세금 신고할 때 말이에요. 이 자산 가치를 얼마로 써야 할까요? 그냥 영수증 금액만 딱 적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좀 알아야 할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시작은 지불한 비용이 맞긴 한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아, 비용이 전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값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산을 이제 사업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들어간 돈들, 이걸 다 더해야 진짜 세금 기준이 됩니다. 아하,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비용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배송비, 아니면 설치비, 이런 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운송비, 설치비. 이게 대표적이고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 가령 5,000달러짜리 기계를 샀다고 해볼게요. 네네. 근데 이걸 뭐 사업장까지 옮겨야 하잖아요. 운송비로 500달러 들고 또 전문가 불러서 설치하고 테스트하는데 200달러가 더 들었다면요? 음흠. 이 자산의 초기 세금 기준은 5,000달러가 아니라 이걸 다 합친 금액. 그러니까 5,000 더하기 500 더하기 200 해서 5,7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아, 5,700달러? 단순히 기계값만 보는 게 아니었네요. 와, 생각보다 이것저것 더 해야 할 게 많네요. 그렇죠. 실제로 작동시키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다면 다 포함시키는 거죠. 이걸 놓치면 나중에 감가상각할 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거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겠어요. 근데요, 이 세금 기준이 한번 정해지면 뭐 쭉 그대로 가는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세금 기준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이 되죠. 조종요? 네, 가장 대표적인 조정 사유가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감가상각.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allowed or allowable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당신이 감가상각비를 세금 신고 때 공제받았든 allowed 혹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깜빡하고 안 받았든 allowable 어쨌든 그 해당 금액만큼은 초기 세금 기준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세금 신고할 때 감가상각 신청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팔 때는 감가상각이 된 걸로 보고 기준 금액을 낮춰서 계산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세법상으로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기준 금액은 낮아져야 해요. 와, 이거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잘못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 가능한 금액을 잘 파악하고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가상각 등으로 조정된 후의 최종 금액, 이걸 조정 기준, adjusted basis라고 불러요. 조정 기준? 네, 나중에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계산할 때 바로 이 조정 기준 금액을 사용해야 정확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처음 살 때 초기 기준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 뒤로 매년 조정되는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이 자산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그 보유 기간 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건가요? 보유 기간이요? 그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이 당신에게 넘어온 그날부터 카운트하는 거죠. 취득한 날부터요? 네. 이 보유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자산을 팔 때 이게 1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장기냐 단기냐. 그래서 이것도 잘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사업용으로 구매한 자산의 세금 기준 계산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초기 세금 기준은 단순히 구매 가격만이 아니라 운송비, 설치비처럼 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더해야 한다. 맞습니다. 둘째, 이 초기 기준은 고정된 게 아니라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조정된다는 것.
중요한 건 실제로 감가상각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공제 가능했던 금액만큼은 반드시 차감해서 조정 기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오늘 저희가 주로 구매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사업에 쓸 자산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상속이나 증여. 그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하신 분의 사망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증여받은 자산은 또 증여한 사람의 세금 기준을 이어받거나 하는 복잡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혹시 당신의 상황이 구매가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은 또 별도로 깊이 알아보시는 게 절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